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한국 국방 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한국이 탄도 미사일을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번에 공개한 LSAM은 탄도미사일 종말 단계 상층 방어체계입니다. 고도 40km 이상에서 떨어지는 탄도미사일과 항공기의 위협 등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종말 단계 비체체를 제거하는 이 같은 시스템은 인구 밀집 지역이나 중요한 기반 시설의 위협이 가해지기 전 미사일로 무력화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LSAM의 양산이 시작되면서 대한민국 미사일 전력은 한 단계 더 높아졌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번 국군이날 선보인 현무5에 이어 현무6 개발도 빠르게 완성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국군이날 드러난 현무 미사일의 재원은 충격적이었고 주변국에게 한국산 현무5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신형 현무는 길이 20m, 직경 1.6m, 발사 중량 36톤의 대형 미사일입니다. 일단 추진체의 추력이 무려 75톤 포스에 달하는데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전술탄도 미사일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이스칸데르가 길이 7.3m, 발사 중량 4톤인 것을 감안하면 현무5는 일반적인 전술탄도 미사일들과 비교할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비교될만 하죠. 가장 유사한 지원으로 비교되는 미국 미니트맨3는 길이 18m, 직경 1.3m, 발사 중량 35.3톤으로 현무5와 비슷한 크기와 중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단 추진체 추력 역시 80톤 포스로 현무5와 대동소이합니다. 핵무기 보유에 필요한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핵탄두 기술과 발사체인 ICBM 현무 미사일로 분류됩니다. 다탄두가 아닌 기초적인 핵탄두 기술은 2차 세계대전에서도 사용될 정도로 북한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기 이전부터 개발하는데 성공할 만큼 보편적인 기술이지만 발사체인 탄도미사일은 전 세계 열강들에서도 개발하기가 무척 까다로운 대전략 무기체계로 평가받습니다. 우리 군은 당초 사거리 5,000km 내외의 모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현무 미사일을 마지막으로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북한이 전술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형 전술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를 등장시키며 현무의 개량 형태인 현무6 개발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시에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사거리 500km의 체급인 현무1 미사일에서 지금까지 발전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현무 미사일 기술로는 베이징을 유효 사거리까지 도달하기에 충분한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중국 언론들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중국 매체 소우는 한국의 현무5는 이미 북한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의 여러 주요 도시들과 산업지역들도 사거리에 드는 전력 무기다. 이 같은 한국의 장거리 타격 명령 보유는 한국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국력과 군사력 쇠퇴를 만회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행보는 대단치 않고 작은 나라로서 고강도 전면전에 뛰어들어 위험을 자초하는 짓이다라 말하며 한국이 주제에 맞지 않게 너무 위험한 장난감을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군미 천하의 군사 패널은 미군의 핵무기는 공중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중국군의 수뇌부가 지하 벙커에 피신할 경우 재반격할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이때 한국군의 현무5가 중국을 공격할 경우 지하 300에서 500m를 뚫고 들어와서 폭발하기 때문에 중국군 수뇌부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중국이 대비할 것은 현무5의 벙커버스터 능력이다라고 소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두 중량 8톤의 쇠덩어리가 우주로 날아가다가 떨어질 때 속력을 마하 10 이상이기 때문에 소행성이 지면에 충돌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한마디로 현무5가 지면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충격파로 인해 웬만한 도시 하나는 초토화되며 반경 10km 안에 있는 건물 및 생명체는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지하 수백 미터를 파고 들어가서 터질 경우 2차로 지진파가 생기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남은 건물도 무너질 수 있다. 이 말인즉슨 보유할 수는 있으나 사용할 수 없는 미국의 전술핵 무기보다 현무5가 중국으로서는 더 무섭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의 보도는 오히려 한국의 무기가 두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은데요. 현무5에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는 탄두 중량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사거리 때문입니다. 최근 국방부는 탄두 중량을 1톤으로 낮출 경우 사거리가 5,500km까지 늘어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전역은 물론 대만과 남중국해까지도 사거리가 전부 포함됩니다. 이에 CCTV 산하 중국 매체 공영방송에서는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는 건 미국의 핵이 아닌 다름 아닌
한국의 현무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제작한 현무5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핵보유 집단과 맞서기 위해 영혼을 갈아 넣어 기술을 개발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보여주는 무기입니다. 특히 국군의 날 현무5를 실은 신형 차대 주행 능력 역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구축대형 트럭으로 매끄러운 사선 기동까지 완벽히 수행해 냈던 이동식 발사대를 기아에서 자체 개발 및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군용 차량 개발 전문 연구소와 생산 설비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무차대는 극비로 보안이 철저해 홈페이지 등에도 사진이나 기타 성능 등 지원이 일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밀리에 감춰진 현무5의 차대가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충격을 금치 못해 했는데요. 일반 차량과 달리 업계에서 차축이 운전대를 돌리면 좌우측으로 돌아가는 후륜 조향 장치도 설치되었고, 이 기능 덕분에 공개된 영상처럼 현무5 발사대 차량은 운전대를 돌리면 가장 앞바퀴와 나머지 8축의 뒷바퀴가 동시에 좌우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면 좌측 대각선 방향으로 수평 이동, 일명 개걸음이 가능해져 회전 반경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이고 각종 험지가 다반사인 한반도 지형에서 미사일을 쉽게 이동시킬 수 있고, 적군이 아군의 미사일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밖에 럼플렛 타이어와 공기압 규율 장치, 방탄 캐빈, 화생방 방호 처리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대형 트럭 개발 및 생산이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정 차를 설계부터 부품 제작까지 다 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한 손에 꼽힐 정도로 드는데요. 사실 한국도 그동안 현무차들을 체코에서 수입하여 썼었는데 우리 국내 기술진들의 노력으로 현재 국산화가 된 것입니다. 한국은 현무 기술 개발과 함께 기업에서 전용 8축, 9축, 10축 트럭을 끝없이 개발하였고 결국 전력화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현무 미사일의 극초음속화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거리 8,000km 이상 탄도 중량 9톤급의 미사일 동체를 받쳐줄 높은 출력의 엔진을 갖추는 건 정말 어지간히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가 아닌 이상 기술 보유를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알고도 막을 수 없는 마하 9 이상의 성격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도 모자라 미래 전쟁의 흐름을 바꿀 현무탄도 미사일형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이 바로 올해 실시될 예정입니다. 미국조차 힘들게 탄생시킨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9 내외에 순간적인 초속 6.8km로 가변 활강하다 시스템으로 욕격이 매우 어려워 태평양과 한반도에서 중해 도발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무기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한 것은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핵탄두 장착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장착하는 순간 그 무기는 이미 방공망의 의미를 상쇄시킬 수준입니다. 상층 대기권의 진입 이후 분리된 탄두가 타겟을 향해 진입하면서 마하 10까지 가속되는 이 속도에서 나오는 파괴력으로 어떠한 지하 벙커 시설은 뚫어버릴 정도입니다. 또한 핵탄두 말고도 다양한 방식의 벙커 버스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는 다양한 종류의 현무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으로 확정지었습니다. 당초 2030년 완성을 목표로 했던 중장거리 무기 전력화 완료 시기를 2028년까지 앞당길 방침이며, 여기에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 전력화 역시 동시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안보와 생존이 걸린 만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뿐만 아니라 적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80년 역사의 미국 민간 연구소이자 최초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앤드 연구소는 현재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서 미국과 러시아뿐이다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 다음으로 개발 성공에 유력한 것은 중국의 둥펑 그리고 한국의 현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국방과학연구소 예산으로 연구개발비가 하나로 5천억 원 이상이 추가로 할당되었습니다. 한국의 방비 태세에 대해 미국 군사 전문 저널 기사는 현무 미사일의 테스트 임무 중엔 중국의 공격 범위 최대 2,000km까지 날아가 버튼을 누르는 것도 포함됐을 것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군이 서태평양의 현무 미사일 배치에 주목하는 주요 이유로 항구와 가까운 중국 해군의 억제 능력도 고려했을 텐데요. 또한 적국이 발사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 LS-2 역시 현장 배치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계획한 구상이 성공한다면 우리 군은 여러 번의 요격 시도로 한반도 내에 접근하는 공격형 미사일 방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국가로 대한민국을 꼽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러시아의 기술이 흘러 들어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이를 탐지,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다층 방어체계 완성도에 가까워지고 있죠.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작년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 시제품 제작을 마치고 시험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무 미사일 전력이 빠르게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무의 위력을 조금 더 자세히 다룬 10월 15일 영상입니다. 최근 북한이 대한민국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측 무인기가 평양 침투를 했다고 주장하며 한국 접경부근 포병부대의 사격준비 태세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답할 의무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해당 무인기가 대북전단을 뿌리는 민간단체의 소행일 것이라고 결론 내고 있습니다. 현대로 오며 대북전단 발포 기술력이 상당히 발달하여 민간단체에서도 북한의 한가운데에 대북전단을 뿌릴 수 있을 정도인데요. 얼마 전 CNN에서는 대북전단을 뿌릴 수 있는 자동 풍선에 대한 특집 보도까지 진행할 정도였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며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는다면 북한 역시 공격 의사가 없다는 식으로 꼬리 내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말이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은 우리의 군사력을 다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일례로 대한민국 괴물미사일 현무5가 지난 국군이날 최초로 민간에 공개되었습니다. 초고위력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는 세계 유일의 탄두 중량인 9톤에 달하는 미친 파괴력을 가지고 한국의 삼축 체계를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어 얼마 전 현무5 발사 장면을 영상으로 짧게 노출하며 한국의 KMPR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KMPR, 즉 한국의 대규모 응징과 보복이란 뜻으로 김정은의 일가와 전쟁 지도부를 정밀 타격, 초토화해내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KMPR의 한국명이 바로 고위력 현무탄도 미사일 현무5입니다. 현무5는 기본적으로 현무2와 유사한 형상이나 확연히 길이가 길어진 모습으로 특히 이전 현무들은 할런치 방식이었다면 이번 미사일은 콜드 런치 방식의 자세 제어용 측추력기와 접이식 날개가 확인되었습니다. 콜드 런치 특성상 붉은 화염에 보이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는 향후 수상함과 잠수함 탑재를 염두에 두고 개발한 것으로 콜드 런치는 강력한 엔진의 출력으로 발사대가 손상될 위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무포와 비교해보면 2.5톤이었던 탄두 중량이 9톤으로 대폭 늘었고 총 중량은 무려 36톤에 달합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의 탄두가 1톤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식에서 벗어난 정말 괴물에 걸맞는 고위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군이 얼마나 화력이 미친 포방부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현무5는 기본적으로 벙커버스터 개념으로 지하화에 특화되어 있는 적들을 괴멸시킬 수 있는 능력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굉장히 강력하고 독특한 성격의 미사일입니다. 실제로 외신들은 이번 국군의 날 현무5 공개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기사를 써내려갔습니다. 몇몇 기사의 헤드라인만 빠르게 살펴보면 유럽 외신 불가리아 밀리터리는 북한에게 있어 악몽이 될 총중량 36톤의 최신 미사일 공개, AP뉴스에서는 한국이 북한 지하벙커 무력화할 세계 최강 미사일을 공개했다. US 아미뉴스 월드 리포트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을 공개 등등의 전 세계 외신이 떠들썩했습니다. 아미 레코그니션 역시 한국이 새로 개발한 현무5 괴물 미사일은 9톤 탄두를 장착해 핵 수준의 파괴력을 보장한다고 극찬했고 뉴스 에이짓은 이로써 북한 정권은 종말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주요 지휘 세력들은 평시든 전시든 위급 상황 시 늘 지하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을 섬멸하기 위해서는 이런 강력하고 무거운 탄자의 미사일로 적의 중심부를 타격 압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따르면 평양 지하 300m 지점에 거대한 지하시설이 있으며 유사시 북한 지휘부가 이곳에 숨는다 고백했습니다. 또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의 생산 및 저장도 이 지하시설을 활용하는데요. 특히 북한은 구멍 뚫린 데도 같은 국가인데다 그 갱도는 대부분이 아주 단단한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최고 지도자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유사 국가인 북한에게 있어 지하 갱도를 얼마나 깊게 뚫고 들어가느냐가 국가의 존속 및 지도부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아직 혈안이 되어 파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 갱도는 흔히 알려진 지상 최강의 무기인 핵으로도 뚫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북한은 이미 2004년에 100에서 250m의 거대한 지하시설을 구축해놓고 있었는데 당시 미 하원 파인스타인 의원은 물리학자들과 이야기해본 바 핵폭탄을 방사능 낙진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깊이인
지하 240m에서 300m까지 관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현무미사일의 개발 목적 역시 많은 인명피해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기보다 고위력 초정밀로 핵심 지도부 말살 후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있기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현무입니다. 핵폭탄으로는 지하 50m 정도 밖에 뚫을 수 없지만 현무5로는 지하 100m보다 더 깊은 갱도 속의 표적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각에서는 북한 지하시설이 300m에 있다면서 고위력 전부 탄도미사일이 겨우 지하 100m를 뚫는 것이 뭐가 대단하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통력은 지하 100m 내외면 충분합니다. 현무5에는 관통력보다 더욱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마하 10의 속도에서 비롯된 강력한 운동에너지, 거기에 MOP와 같은 폭격을 통한 인공지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축한 정찰 시스템과 정부의 초정밀 능력으로 갱도의 입구와 뒷문을 폭격해버리면 지진과 함께 북한 지도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를 현실화시킨 대한민국입니다. 현무5는 실제 전쟁에서 사용된 무기를 모토로 제작되었습니다. 현무5는 벙커버스터로 처음부터 지하에 있는 목표를 타격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탄두탄입니다. 한국은 핵이 없지만 핵을 보유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다 보니 자연스레 핵과 비교되곤 하는데요. 지하 타깃이나 건물 내부 은신처 타겟만 놓고 보면 상공에서 더 지난 해보다 더 큰 피해를 끼치는 것이 바로 현무5입니다. 핵 공격은 지하 4, 5층 깊이 15m 아래까지 내려가면 폭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뿐더러 공중 폭발이라면 폭심지 한가운데서도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현무 사업의 경우 지하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 2차 폭발을 일으켜 일대를 초토화시키는 지진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최근 헤즈볼라의 사령관들을 거의 전멸시킨 이스라엘 벙커버스터는 2000파운드의 BLU-109로 2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시킬 수 있는데요. 현무4의 경우 관통 능력이 24m 수준이며 현무5의 경우는 탄두 중량 4톤일 때의 관통 능력이 300m까지 대폭 확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북한의 주요 갱도 시설들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사실 4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즉, 톤수에 집중하기보다 탄두 중량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사거리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군은 현무5를 단거리 탄도탄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외형만 놓고 보면 영락없는 ICBM이라는 점에서 사거리에 따른 주변국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거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의 반응이 각각 다른데요. 각국이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현무5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 그리고 현무5가 지니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 군사 밀리터리 채널 JSF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는데요. 현무5의 미사일을 담는 캐리스트는 전장이 10m 급으로 중국군의 ICBM 둥펑 31에 필적하는 사이즈입니다. 현무 설비는 탄두 중량 8톤을 장착할 시 사거리가 짧은 SRBM으로 분류됩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탄두 중량을 가볍게 하는 것만으로도 현무5는 중장거리급 사거리의 미사일로 발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외형은 러시아군의 이스칸데르와 닮아 있는데 마치 이것을 초대형화한 초거대 이스칸데르라고도 부를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보유한 최강의 벙커버스터는 미국의 GBU-57 12톤의 폭탄이었습니다. 한국군의 현무5는 이보다 가벼운 9톤이라는 탄두 중량이지만 GBU-57이 자유낙하인 반면 현무는 탄도미사일의 마하 10 고속력이 부여됩니다. 운동 에너지는 현무5 쪽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 세계 최강의 벙커버스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본 일부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푸틴의 러시아나 북한도 핵 공격은 인류 멸망이라고 소란을 피우고 있지만 일반 탄도로도 작전을 세워 정확히 목표를 타격하면 핵과 동등 이상의 파괴력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독재자들은 핵무기라는 말을 혼자서 부각시키는 책략에 빠져 있다. 권위주의 국가에는 한 명의 수장이 존재하지만 자유주의 국가의 수장은 부재하더라도 그 다음이 존재한다. 즉 한국의 시각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현무5다. 북한이 준비 가능한 지하 깊은 시설의 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형 지하 관통 탄두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이스라엘이 비슷한 작전을 베이루트에서 실시했는데 지하 시설이 북한에게 기술이라는 소문도 있어 전원 분석을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형으로 전식 국가인 한국이 장비를 발전시키는 노력에는 감탄을 금할 수 없다. 낡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을 조롱하고
시시한 자존심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이제 일본도 자화자찬보다 세계의 현실을 보는 편이 좋다. 라는 반응들이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여전히 한국산 현무5를 폄하하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5,500km의 사거리를 3,000km로 대폭 줄여 넣으면서 중국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무5의 사거리 3,000km는 충분히 베이징을 타격할 능력을 지닙니다. 이에 중국 공영방송 CCTV 산하의 군사채널 군미천하에서는 한국 열병식에서 소량의 중거리 미사일을 전시했는데 과연 주변을 위협할 수 있을까? 스스로 괴물이라 칭하지만 실제로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현무5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하지만 수량이 너무 적어 단 2발로 편대를 구성해 통과했을 뿐인데 이것만으로도 우주 제1대국의 국민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다. 최대 사거리는 3,000km이며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통상 탄두를 탑재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거리를 600km로 크게 감수해야 한다. 사거리 극단적인 감소를 대가로 얻은 세계 최대 투사 중량은 한국인의 허영심을 만족시켰고 현무5를 탄도미사일계의 괴물이라고 자칭하고 있다며 한국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우리가 만든 무기는 북한을 겨냥한 것일 뿐 중국을 노리고 있지는 않다고 말하고 싶은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사실 사거리 5,500km일 경우에는 중국 전역과 중국이 타국과 분쟁을 겪고 있는 영유권 지역까지 모두 사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심지어 서쪽으로는 파키스탄, 북쪽으로는 러시아 국토의 90%, 남쪽으로는 남중국해는 물론 인도네시아까지 영향력이 미치게 됩니다. 이에 오히려 러시아 매체들은 대놓고 현무는 북한이나 다른 국가가 아닌 중국을 겨냥한 무기라고 못 박아두고 있죠. 러시아 매체 군사정보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무5는 약 1,000kg의 탄두를 탑재하며 미사일 사거리가 5,000km를 초과한다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5,500km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거리라고 언급했습니다. 2,000에서 3,000kg의 탄두 중량으로도 중국 대부분 지역을 쉽게 커버할 수 있다며 단순한 탄도 궤적뿐 아니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궤적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현무5를 두고 북한을 위한 거대한 벙커버스터로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국가가 지닌 강력한 중장거리 미사일로서 또 다른 방향에서의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핵을 가진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현무5를 만들었지만 이는 주변국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 현무5의 모토가 된 폭탄의 위력을 본다면 한국산 현무5가 얼마나 전쟁에서 핵 대응력이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그랜드 슬램보다 더 강력하고 더욱 인정사정 없는 현무5라는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현무5는 사실상 광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랜드 슬램 자체를 아예 탄도미사일에 박아놓고 심지어 속도는 마하 0.94였던 그랜드 슬램의 10배인 마하 10에 달합니다.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제곱에 비례하므로 속력이 10배가 되면 그랜드 슬램의 최소 100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당연히 세계 최초이자 세계 유일의 무기입니다. 심지어 현대에 들어서는 기술력의 발전으로 탄두 중량을 줄여 사거리를 대폭 늘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현무5의 최대 사거리는 3,000km에 이르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미사일 중 가장 긴 사거리를 갖는 탄도미사일이 되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현무6와 현무7까지도 점진적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 것인데요. 끝판왕으로 불리는 현무5에 이어 현무6라는 더욱 놀라운 괴물 미사일을 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이로운 것은 현무6의 스펙은 이미 암암리에 퍼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많은 네티즌들이 현무6까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무7은 개념 설계 단계로 아직은 제작이 시작되지 않고 설계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한민국의 현무 미사일의 화력을 점검하며 향후 추가적인 미사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 핵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방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